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21명이 격리 중이고 9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7,733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408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는 52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로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로서 29번째 환자의 접촉자 대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 입원 중이며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8번째 환자는 격리 입원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어제 진행된 역학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는 접촉자는 현재까지 114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15일 흉부불편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실 내에서는 흉부 CT 소견상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되어 코로나19를 의심한 즉시 신속하게 음압격리실로 옮겨져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접촉자는 76명이 확인이 되었고 자가격리 또는 1인실 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 및 직원의 접촉자가 45명, 환자 등 동행인을 포함한 31명이 접촉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2월 5일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2곳, 약국 2곳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동선은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의 감염 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의 그 해외 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초기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의료기관의 감시 대응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사례정의를 개정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증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참여 기관의 수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체계에도 2월 18일부터 검사 항목에 코로나19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기관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 연구과제도 공모를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확보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천 물질을 바탕으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 후보 물질이나 확진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등 총 4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14일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은 선별진료소의 진료를 받거나 1339를 통해 상담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여행력, 의심 환자의 접촉력 등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고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후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수칙입니다. 이러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3분, 세종에서 3분, 또 당산에서 3분 이렇게 1차, 2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송의 기자님 순서대로 한 번씩 말씀 주십시오. 네, 브릿지경제 박명훈입니다. 29번 환자의 접촉자 분류 기준을 보면 2월 5일을 이제 발병 시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9번 환자를 감염되게 만든 이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감염자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조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9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이 환자가 2월 5일부터 증상,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발병일을 2월 5일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거는 발병 하루 전인 2월 4일부터의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해서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적인 동선까지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우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주로 그 방문하셨던 곳 위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동선에 대한 거나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좀 더 늘어나고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환자와 또 그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나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여행력은 두 분 다 없으신 상황이고 또 가족 내에서의 접촉이나 아니면 가족들에서의 해외 여행력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발병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의 동선을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서 그 만나셨던 분들이나 방문하셨던 장소에 이런 접촉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30번째 그 배우자께서도 양성으로 확인이 되셨고 그분도 발병일이 2월 한 6일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이동했던 동선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9번째, 30번째 환자 이동 동선 관련돼서는 추가 역학 조사 통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오송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당입니다. 메르스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이제 어느 정도라고 보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베트남 여행력이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일본 등 추가 오염 지역 지정할 계획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에 대해서는 메르스 때는 이제 중동에서부터 한 명의 환자가 들어오셨고 몇 개의 병원 감염을 통해서 주로 병원에서 노출된 분들과 의료진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감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명으로부터 촉발된 그런 2차, 3차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주요 감염원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그런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메르스는 조금 진행이 돼서 중증 폐렴 또는 객담이 많이 생기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염력이 높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병원 감염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초기의 경증 상태에서부터도 전염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 전파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노출될 그런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메르스는 치명률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고 중증이었던 반면에 신종 코로나19는 치명률이 현재는 뭐 후베이성 이외 지역은 0.2%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률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당히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그 사망 환자에 대해서는 사인은 아마 급성 심정지나 다른 원인이었을 텐데 베트남 여행력이 확인이 되면서 아마 응급실을 폐쇄하고 검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그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났다라고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 코로나19를 의심했던 사례는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는데 베트남 여행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도 계속 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의 위험의 요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아직은 일본 전역에 대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럼